로이스 머리를 써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지. 기업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자존감이 그쵸, 진짜 그쵸. 금요일날 해고 통지를 받고 네. 일요일날 밤에 자리에 앉아서 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의 정체성 뭔가 구글 떼고 전무 디렉터 떼고 나한테 노트북 컴퓨터를 뺏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좀 이상을 육체로만 살다 보니까 몸뚱아리만 있으면 어딜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할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 되게 있어졌어요. 제 삶이 앞으로 더 버라이티해질 수 있고 옵션도 많아질 수 있고 이런 방식도 인생 후반전에 대한 네, 새로운 선택지. 맞아요. 네, 새로운 선택지.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 정도의 은퇴를 꿈꾸시나요? 요즘은 40대에 은퇴하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른 퇴직을 할 가능성도 높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100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불확실성은 높아진 세상. 우리가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찾아올 인생의 전환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런 경험을 먼저 해보고 멋지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돌파하고 계시는 선배 한 분을 모셨는데요. 닮고 싶은 어른, 되고 싶은 4050을 만나는 요즘 선배 시간입니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로이스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로이스님. 알바생.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알바생이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린가 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인지 좀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글에서 16년 반을 일했고 아. 한국에서 12년 반,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4년.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 이제 1월 달에 정리해고가 되고 이거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디렉터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으로 변신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눈에 익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유퀴즈 에 맞아요. 나오셨었잖아요. 네. 재작년인가? 그쵸. 그때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거기서 보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때는 맞아요. 타이틀이 이거였어. 한국 구글 전무에서 미국 본사 신입사원이 된 사람. 맞아요. 50세. 50세. 남들 다 은퇴 얘기할 때 네. 50살에 갔었고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갔어요. 이제 한국에서 다 잃었던 뭐 인맥이나 그쵸. 지위 이런 거 다 두고 가야 돼서 물론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뭐 1년 차로 간 건 아니지만 이제 디렉터로 갔지만 팀도 없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빌딩해야 됐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신입사원 같은 마음으로 갔고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팀도 빌딩되고 또 다른 팀도 붙여줘서 인정도 받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게 느린 게 없다. 그렇게 초고속 뭐 승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꾸준한 사람으로 꾸준하게 갔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썼었죠 그때. 그때도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었던 게 50세이셨잖아요 그때가.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해외에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그 나이에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이러는 것도 많고 네.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게 편안하게 네.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했다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랬거든요. 로이스님이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그 경력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알파고의 그 세기의 네, 대결. 맞아요. 그것도 직접 그 프로젝트를 리딩하셨었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쪽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 그쪽으로 네. 계속 이제 경력을 쌓으시고 네. 그런 유명한 큰 프로젝트들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이제 실리콘밸리까지 네. 갔는데 네. 근데 어떻게 지금도 알바생이 되어 있으신지. 네, 약간 조금 아까 버전보다 긴 거를 말씀을 네네. 드리면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미국에서 네. 4년 정도 있고 제 이제 팀도 다 이제 빌드업이 되고 다 컸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약간 자신감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사실 책도 이제 그쵸. 좀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약간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서 썼고 유퀴즈도 나가고 이제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 약간 자신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4년 정도 됐을 때 네. 이제 2013년도 네. 1월 20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근데 그때 당시 인 실리콘밸리가 대량 감원 바람이 계속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트위터는 뭐 80%를 자르고 뭐 HP, MS, 뭐 메타, 페이스북 여기도 막 다 만 명 이렇게 자르고 있어서 구글도 약간 안에서 들썩들썩 무슨 우리 괜찮냐? 근데 저는 괜찮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구글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쵸. 몇 년을 계신 거예요? 전 16년 반. 그동안에 그런 일은 한 없었던 번도 거죠? 없었고 또 그때 우리 금융위기 때 네. 구글만 그런 정례가 없었어요. 위기도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 내부에서 우리 괜찮아. 막 오히려 그래서 전혀 마음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회사 이메일 아이콘을 네. 딱 켰는데 왜 빙빙 돌아가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그인가 보다 이제 네. 개인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거기 이제 제목 하나가 이제 인박스 여러 개 메일 중에서 뭐 regarding notice regarding your employment, 그러니까 너 고용에 관한 뭐 고지. 근데 첫 문장이 뭐 we no longer have a job for you at Google. 구글에는 이제 네 일자리가 없어. 그리고 바로 다음 줄이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게 믿어지셨어요? 안 믿어졌죠. 이건 장난 메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휴대폰을 닫고 이제 그때 매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미국에 이끌어주신 이제 그 네. 총괄 부사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는 웬일이지? 이제라고 전화 받았는데 그분이 간밤에 12,000명의 정리해고 발표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너희 팀이 다 임팩트가 됐다. 그리고 너도 그래서 이건 뭐 인사 고과랑 상관없고 그냥 조직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도와주고 있으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제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전혀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하루아침에 뭐 전혀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아니 왜 쟤는 아니고 왜 나? 이거 1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왜 난 정말 그 뼛속까지 구글러라는 그쵸. 얘기도 들었고 또 전 미국에 왔잖아요. 가족도 잃고 맞아. 많은 근데 다 걸 두고 포기하고 왔는데 도전을 그리고 했는데. 팀도 내고 없던 팀을 키웠는데 맞아. 뭐 제가 없어지는 그것도 슬프지만 내가 그 4년 동안 일고 났던 팀이 없어진다는 것도 되게 화가 나고 뭐 근데 왜 그 슬픔의 5단계 수용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은 그래 뭐 30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뭐 이 기회에 다른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게 금요일 날 그 해고 통지를 받고 네. 일요일 날 밤에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럼 그동안 뭘 하고 싶었던가를 이제 막 적었어요. 그 왜 산티아고 가셨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거 저를 적는데 적는 거 자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우울감에 빠졌다가 뭐 매장에서 알바하기, 마트에서 알바하기, 바리스타 되기, 마텐더 되기, 뭐 인앤아웃 버거에서 일하기, 뭐 그 라이브러리언 되기, 뭐 애완동물 기르기, 뭐 아기 돌보기, 뭐 그냥 리스트가 15개가 차는데 너무 기뻐서 와 이거 하자. 날 이렇게 지금 이게 리스트 쓰는 것만도 이렇게 기쁜데 하면 너무 기쁘겠다. 그것도 있었고 또 내가 오늘부터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날 일요일 밤이었는데 나 내일 되면 칼렌더 다 텅 비어 있고 뭐 인박스 읽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야 나를 바쁘게 만든 게 맞다. 그래서 일요일 밤에 이제 제가 가장 원했던 게 트레이더조라는 미국에 있는 로컬 슈퍼마켓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력서를 내고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왜냐면 이제 제 대외적으로 스펙이 뭐 구글에 있었다, 뭐 대학원도 막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장난으로 이런 했다고 사람이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력서 뽑아서 이제 갖고 난 여기 정말 취직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 보고 10일 만에 취직이 됐고 뭐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지식 노동자로 30년을 살았고 이제 육체 노동자로 사는 게 그 트랜지션이 쉽지는 않았어요. 심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뭐 육체적으로 쉽지 않았고 근데 한나고 다리를 넘으니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도 시작하고 리프트 시작하고 뭐 애완동물 저 고양이도 출장으로 돌봐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 네, 풀 스토리를 또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전성기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꼭대기. 완전 이제 정말 도전을 또 새로 했는데 그것도 잘 돼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가르쳤죠. 그리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너무 구글을 네, 사랑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일도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 줄 몰랐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이런 시간도 안 주나 봐요. 그냥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12,000명이면 네. 그 회사의 6%가 넘는 직원인데 그거를 뭐 사전에
뭐 해가지고 이럴 언제 거야. 잘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매니저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가 거꾸로 생각해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메일로 그냥 통지. 근데 물론 계정이 바로 안 열리고. 왜냐하면 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좋게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제 자료 빼내고 뭐 그런 그럴 수 것도 있으니까, 있어서 그 그냥 시간이. 딱 이렇게 하는 것도 같고. 근데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예. 그냥 많은 일이라고. 예, 그러니까 흔한 제가 일이라고. 미국 직장인들 중에 45%가 네. 그러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은 네.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겪어봤고 저도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이제 직원들 뽑으려고 그러면 정리해고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 밑에 계신 분도 두 직장 앞에 전과 전전을 다 정리해고로 돼서 이게 뭐 흔하지만 그렇다고 흔하다고 하도 미국인들도 가장 이제 상처로 남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막 숨겨야 되거나 이게 전혀. 내가 잘못해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직한 듯이 얘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파이어는 이제 내가 잘못해서 일을 못하거나 뭐 다른 일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 시체말로 잘린다. 그러니까 파이어고 레이오프는 이제 구조조정. 그러니까 미국은 뽑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것도 쉽기 때문에 구조조정 필요 없어서 또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는 좀 이제 구조조정했다가 또 갑자기 잘 되면 또 많이 뽑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약간 무섭기도 하고. 무섭죠. 저도 이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와 쌩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첫 책을 내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잘 나갈 때 그래서 이 회사 되게 좋지만 내가 이제 구글은 너무 큰 회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만 다니다 이제 그만 다녀야지 내가 사실 이제 그런 마음 먹었었거든요. 그래요. 먹었었는데 이제 구글을 잘라버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할 때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막 분하기도 하고 막 배신감에 배신감 들죠. 뭐 아니 감히 네가 내가 차도 내가 차야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랬죠. 그러셨겠네요, 진짜.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어차피 그만둘 거였으니까 네, 네. 좀 쉬자. 네. 어차피 거기서 이제 그 실업급여나 이런 것도 네. 되게 잘 나왔다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럼 보통 쉬고 아니면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그냥 가가지고 네.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거기 워낙에 집세도 비싸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약간 고민했는데 그거는 저한테 그냥 옵션으로 아예 지원했던 거 뭐냐면 저한테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영어를 계속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나 한국 가는 거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미국에서 미국에 있자라는 게였고 그다음 제가 1월 20날 해고 통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구글에 정식으로 퇴사일은 4월 1일부터 이제 퇴사일이어서 이제 2달은 어쨌거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는 이 비어있는 시간을 내가 잘 활용을 못하면 너무 제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그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경험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알바 프로젝트를 한 거고 근데 2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달 갖고 이게 뭐 체험 고정 해봤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거고 이게 내가 정말 밀착해서 내가 삶으로 이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있어 통장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재미로 하는 거야. 이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저는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랑 네, 동등하게 나도 똑같이 일하고 그 돈으로 한 달 먹고 살고 나의 생활로서 이제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2달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6개월이 되고 이제 지금 1년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전문성이 있고 네. 사실 뭐 프리랜서로 하려고 해도 네. 할 수도 있고 네. 한데 굳이 마트 캐셔를 하려고 했던 이유. 기업 생활을 30년 하면서 와, 내가 마케터고 커뮤니케이터인데 점점 그 고객 접점에서 멀리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혜미님도 인터뷰 오면 인터뷰랑 이렇게 직접 만나야지 뭔가 이야기를 그쵸. 생생하게 옮기잖아요. 그냥 아니면 전화로 하거나 이건 되게 다르고 이메일로 하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태까지 일을 뭘 하나 매체를 끼워서 항상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에서 뭐 실시간 자막 뭐 번역이란 그런 기능이 났다 그러면 뭐 이 기능이 좋아요. 이런 AI 기능들이 뒤에 있어서 이걸 구현하고 어쩌고저쩌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이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뭐. 근데 예를 들면 구강 구조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러면 그분은 뭐 컵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이크를 근데 그분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시간 자막 번역 기능은 그걸 다 알고리즘화해서 그분이 하는 거를 그냥 영어를 번역하듯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난생 처음으로 그걸 활용해서 손녀랑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막 우셨던 그 얘기를 듣고 이거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중요하지
물론 기술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중에서 실제 사용자들의 맞아요.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그런 스토리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저의 잡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얘가 그랬대. 그래서 그랬대. 뭐 블로그를 읽어보니까 그랬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들 만나보자. 그리고 내가 서비스가 돼보자. 이게 너무 컸었어요. 물론 또 영어를 해보자. 그럼 그 중에서도 이 트레이더 조라는 데가 너무 해보고 싶었다 이러셨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트레더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모델은 없는데 미국에 전역에 있어요. 한 500개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데 동네 마트를 지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와서 약간 이마트 같은 그런 건가요? 이마트 같은데 이마트에 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동네 마트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여기 가서 누가 안녕하세요 막 말 걸면 대기업 마트죠. 뭐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네 마트라 실제 사용을 많이 하셨고 매일 갔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나가서 얘기할 사람 없으니까 맞아. 여기 가면 상냥하게 고객하고 얘기해. 여기 컨셉이 고객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산하면 뭐 파스타 그 국수 사면 이걸 왜 샀냐, 소스는 뭐로 할 거냐, 뭐 이거 물어보고 모르겠어. 그럼 막 그 계산하는 계산원이 막 알려줘. 나는 이런 소스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그러니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바쁜데 그걸 이렇게 근데 우리는 대화를 스몰톡이. 하고 스몰톡 하면서 관심을 갖고 네. 하면서 뭐 감자를 스캔했는데 감자에 이렇게 칼집이 났어. 그럼 이거 칼집 났어 바꿔줄게. 그럼 또 우리가 바꿔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에 정말 100%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음.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자. 소통하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매일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직원들도 너무 해피하고 고객들도 저도 고객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런 데서 일을 해보자. 비결이 뭘지 내가 일을 하면서 좀 알아보자. 비결을 알게 됐어요. 직접 이용을 하면서 너무 반해가지고 너무 반했어요. 왜 해보는 우리도 거구나. 뭐 보면은 정말 더 알고 싶다. 나도 그 네. 안에 그 들어가고 비결이 싶다. 뭐였어요? 비결은 사람 중심의 경영?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 지금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현대인의 쇼핑 습관, 패턴, 네. 비즈니스를 네. 완전 반대로 가요. 거기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안 돼요. 배송 안 돼요. 뭐 진짜 반대다. 네, 그리고 이제 제3자 쇼핑이라 해서 누가 대신 봐주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은 인스타카트라고. 그거 안 되고 멤버십 없고 할인 없어요. 여기는 누구나가 멤버고 에브리데이 가격 좋고 근데 와야 돼. 불편함을 무릅쓰고 와야 돼. 사실 뉴욕에 있는 트레더조는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맨날 이렇게 들고 줄도 막 엄청 쓰거든요. 근데도 와서 보는데 그러니까 트레더조는 우리가 주는 거는 우리만의 제품이다. 거기는 80%가 PB 제품이니까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는 것들. 근데 우리가 주는 거는 고객 감동이야. 그러니까 와야 돼. 그래서 우리 배송 안 해. 우리가 배송한다면 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반밖에 못 느껴. 와야 돼. 근데 와서 그런 느끼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사람 중심의 그런 마트. 반대네요, 진짜. 근데 단위 면적당 매출액은 가장 높아요. 월마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도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줘서 우리가 항상 효율성, 맞아, 빨리빨리 맞아. 신속 배송, 새별 배송, 총알 배송 안 해도 셀프 배송해도 편안하게 느리게 가도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다른 모델을 제시해 준 것 새로운 같아요. 모델인 것 같네요. 뭔가 맞아요. 진짜 다 온라인화 되는 세상에서 네. 완전 반대로 갔는데 맞아요. 그게 또 이런 성과를 낼 수 맞아요. 있다라는 게 맞아요. 결국엔 사람들의 니즈가 다 있다는 있어요. 거를 있어요. 보여주는 어떤 맞아요. 그거를 뭔가 진짜 실제로 좀 경험을 해보고 싶으셨구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예. 뭐 사람들 막 단골도 생긴다면서. 단골 있고요. 또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너 언제 일해? 그러면 그때 와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캐셔 일할 땐 캐셔 라인이 10개인데 네. 꼭 제 앞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베트남 분 저보다 저희 어머니 세대 정도인데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맨날 와서 이렇게 손 잡고 사탕 쥐어주고 약간 짠하다. 사람의 정이 느껴진다. 진짜. 짠하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한 분은 동유럽 분인데 뭐 맨날 저한테 제가 검도한다는 걸 알아갖고 막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너 주말에 뭐 이런 검도해 그러면 검도 가르쳐줘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있고 뭐 저번 때 이제 여름에 저희가 그 동네가 불이 나갔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 동네 불 나갔다고 그러면 또 저쪽에 막 계산하는 사람이 우리도 불 나갔어요 언제 들어오대 그럼 또 저쪽에서 그거 저긴 들어왔대요 그리고 막 정말 사랑방 같아요. 그게 뭔가 옛날에 우리의 마을 느낌? 막 마을 약간 늑등 마을 느낌 그런 예. 뭐 한국이 막 정의 나라라고 하는데 예. 요즘에 진짜 정 하나도 없는 느낌. 만약에 여기서 이마트 가서 막 계산하는데 말 걸어 안녕하세요 이러면 화내지. 뭐지 이러기도 하고 또 거꾸로 계산하는 사람이 감자 사는데 이거 감자 어떻게 요리할 거야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쵸. 예.
그런 문화가 전혀 없죠. 요즘에는 옆집 맞아요. 사람이랑도 대화 안 하니까. 전 지난번에 뭐 이게 다 대표적으로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막 뭐 딴 일을 하다가 그 정거장을 놓쳐서 여기가 예를 들면 뭐 경복궁역이다. 그걸 내려야 되는데 제가 그 타는 사람한테 여기 경복궁역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타고 계시는데. 그냥 대답하기 싫었나 봐.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그쵸 여유가 또, 없어요. 여유가 마음이. 없는 거. 네. 근데 그런 문화가 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난 빨리빨리 그쵸. 계산하고 가야 돼. 이런 사람이 거기 오면 네. 답답하고 답답하죠. 왜 대화를 하나하나 하고 있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문화가 돼야지 가능한 네, 거니까. 저는 이런 것 같은 거 미국에도 빨리빨리 문화 있고 뭐 월마트나 세이프에는 대화 안 해요. 그냥 바로 스캔해서 해주고 뭐 셀프 체크인하고 또 홈쇼핑하고 아니면 제3자가 이렇게 시장 봐줘서 하는 거 다 하는데 트레이더조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런 니드도 있지만 이런 니드가 있는데 이런 니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 그냥 맞아. 100% 우리는 다 빨리빨리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런 거는 분명히 더 이렇게 네. 안에 이제 갈증들이 맞아요. 생기니까 네. 분명히 그런 쪽으로 네. 더 많이 뭐가 생기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너무 계속 만족해. 일을 하고 제가 거기서 계시는데 6개월 만에 섹션 리드라고가 돼서 알바하다가 또 거기서도 그렇게 아니요 여기서 이게 좀 통하나 이제 섹션 리드는 한 섹션을 책임져 뭐 네, 신선식품 네, 네. 무슨 가공식품 이런 것처럼 하고 근데 또 6개월도 안 돼서 매니저가 됐어요. 지금 매니저로 있답니다. 매니저님이 되셨군요. 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네. 적응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계속 오피스 일을 하시다가 맞아요. 네. 갑자기 몸을 쓰면 네. 물론 운동도 많이 하신다고 네, 들어가지고 네, 제가 네. 체력이 엄청 좋은 거 알고 있지만 네. 근데 막 그렇게 되면 너무 쓰는 근육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 가서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20kg짜리 정도 무게를 30% 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내 시간에 20kg 감자 박스를 감자 드는데 이렇게 내 몸이 딸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무겁다. 이걸 어떻게 들지?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들어지고 진짜 예, 그 요령이 있는 요령이 거예요? 생겨요. 근데 계속 하나하나 한 단계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냉동식품, 냉장식품 많다 보니까 스캔할 때 장갑을 껴도 계속 차가운 걸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반이 막, 얼어 그쵸,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운전 리프트라고 우버 같은 운전을 하니까 운전할 때는 정말 밖에 40도야. 정말 더운데도 그 운전석 그 손따기는 최강으로 해놓고 손 따뜻하게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럼 막 운전하고 점심시간 나가서 운전하고 들어와서 손 녹이고 또 이거 하고 그래도 손이 너무 얼얼하니까 전 또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 체력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는데 손이 너무 너무 차가우니까 이게 너무 정말 얼어요. 그 이러고 수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6개월 지나니까 괜찮아지고 근데 심리적인 건 어떠셨어요? 심리적인 거는 그래도 거기서 완전 이제 너무 아무것도 육체 모르는 노동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입이고 네.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트레이더조는 그나마 이제 다양한 사람이 정말 섞여 있어요. 일하시는 분도 10대부터 네. 80대 정도까지 계셔서 그리고 막 거기는 생활로도 일하시는 분 계시고 그냥 다른 더블 잡 가지시면 다른 회사 다니면서 마케터인데 여기서 실무를 알고 싶어. 여기 막 진열하는 것도 우리 맘대로 하니까 그 마케터도 있고 셰프도 있어요. 사람들 먹거리를 알아야지 자기는 요리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도 있어서 오히려 여기는 제가 내가 맨날 만났던 사람 그 버블이 깨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제가 이제 스타벅스는 약간 좀 어려웠던 게 거기 이제 슈퍼바이저 분이 19살인데 저희 애보다 나이가 적고 그분 나이를 3번 곱해야지 제 나이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맨날 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뭐 선생님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수강 신청 얘기하는 그 잠깐 너무 다르구나. 너무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육체 노동자가 됐는데 저도 이제 옛날 뭐 내가 구글에 있었으니까 구글 디렉터니까 이걸 전혀 버리고 살아요. 그냥 빨리빨리 일하고 근데 이제 그날 하루 이제 그 왜 스타벅스 보면은 그 이렇게 티켓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오더를 내면은 그 주문 내역이 이렇게 스티커로 나와요. 그게 이제 롤인데 롤이 다 쓰면은 다른 롤을 갈아 끼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롤을 갈아라고 이제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 갈아 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한테 이거 롤 갈아 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슈퍼바이저 바쁘니까 너가 하라고 그래서 그래 알아서 이제 롤 갖다 끼려고 하는데 왜 휴지도 이렇게 끼는 게 있고 반대로 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갑자기 이걸 어떻게 껴야 되지?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껴? 이제 이랬더니 걔가 로이스 머리를 써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지. 정말 배웠으면 내가 더 많이 배웠고 기업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머리를 더 많이 써왔는데 내가 머리를 써는 막이 손도 이래. 로이스 머리를 써 약간 진짜 얄미운 느낌이다. 와 진짜 막 그 자존감이 그쵸, 진짜. 그쵸. 근데 또 그래 머리를 써야지. 이제 저도 사실 그 당시 머리를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막 속으로 자존심 엄청 상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구멍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놓는 게 맞아. 그래서 넣었어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는 이해 가는 게 이걸 한 번 알려주면 어차피 그다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그치.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래 슈퍼바이저님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배울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옛날에 어땠으니까 이걸 정말 놓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래 로이스 너 나라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계속 하시는 것처럼 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일하고 운전하시는 거, 뭐 우버 같은 그런 거죠? 네. 그거 하고 뭐 고양이 돌보기 뭐 네. 이런 것도 하고 4개를 하셨던 네, 거예요? 지금 4개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건 알바고 또 그거 말고는 저는 네. 한국 IT 기업들 컨설팅 해주는 건 또 밤에 오면은 컨설팅 한국 시간으로 해주고 그랬어요. 책도 쓰고. 너무 많은데 좀 그러면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정은 하루 일과가 처음에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 2023년도는 저에게는 너무 너무 힘들었으니까. 특별한 해였고 특별했기 때문에 정말 저 자신한테 약간 극한으로 몰아가자 했던 것 같아서 딴 정말 생각 안 나게 일부러 맞아요. 그러셨구나. 이제 저의 주말과 매장 주말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도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3시에 나가요. 그러면 아침 3시라는 건 새벽 3시인 거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나가서 트레더조를 가요. 그러면 근무 시간 좀 길어요. 그러면은 이제 1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3시부터 1시 반까지 네. 거의 9시간 반, 10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스타벅스 매장을 가요. 근데 가면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유니폼이니까. 네. 근데 막 갈아입으면은 막 그 슈퍼맨 같아. 막 길에서 차 못 갈아입어.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하고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가방이 3개. 하나는 트레더조 가방. 거기 쓸 거 도시락 네, 싸가니까 도시락.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에이프론하고 다 넣고 명찰도 다 넣고 세 번째 수영 가방 이렇게 하는데 수영도 다니시고 하고 그 틈에. 하니까 세 가방 앞치 새벽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스타벅스로 옮겨가서 8시에 끝나요. 거기 이제 클로징이 하는 게 8시여서 매장을 밥은 닫고 언제 먹어요? 근데 밥 시간 중간중간에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네. 2시간마다 휴식 시간 있어요. 화장실 가기도 그럼 하고. 아침과 점심은 거기 트레이드 네, 다 거기서 밖에서 먹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저녁 저녁을 먹고 예. 먹고 그다음에 이제 8시쯤 마무리를 하면 고양이 그 출장 돌봄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제 있으면 거기는 약간 좀 멀리 운전해야 돼 네. 가는데 그래서 멀리 운전을 가서 1시간 돌보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 근데 씻을 시간이 일요일은 별로 없고 이제 바로 한국 시간이 이제 한국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 또 컨설팅 작업해서 컨설팅 하는 거 하고 한국이랑 이렇게 하시는 예, 그래서 하고 원고라기보다 일기 왜냐면 그날 만났던 사람들 이제 막 좀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시가 넘으면 저도 와 내가 3시에 나갔는데 진짜 12시에 들어왔네. 근데 이거는 그래 2023년도니까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냥 웬만한 20대도 버티기 힘든 너무나 네, 빡센 알바생의 하루인데요. 네, 그 사이에 또 그 운전도 하신다고. 중간에 이제 노는 시간에 가갖고 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씩 점심시간인데 네. 점심을 트레더조는 계속 시식이 있는 거야 뒤에서. 그러니까 점심시간 돼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운전해야지 또 손도 시리니까 운전해야지 이제 가서 그리고 운전하는 또 옵션이 많아서 내 동네 여기서 뭐 5km 반경만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정해서 1시간 딱 잽싸게 한 3콜. 약간 카풀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뭔가 손님을 태워가지고 태우고 어디 데려다 주고 또 그 주변에 또 콜이 딱 띠링 들어오면 또 그 주변에 누굴 태워서 또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제가 트레도조 있을 때 하면 그 주변에서만 하고 또 제가 막 검도장을 간다 그러면 검도장 가는 그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에 같은 사람만 제가 저한테 이게 라이드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 어차피 가는 거 그러면 또 이제 싫어서 가고 너무 잘 돼 있어요. 알바하기에 긱 알바하기에 잘 돼 있어요. 긱 워커들의 천국이다.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지식 노동자에서 육체 노동자로 네. 됐는데 제가 한참 그런 생각하는데 뭐 이건 태블릿이지만 나한테 노트북 컴퓨터를 뺏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게 항상 맞아. 요새 또 AI고 와 내가 진짜 컴퓨터 없이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년 좀 이상을 육체로만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육체만 되면 내 몸뚱아리만 정말 생생하면 몸뚱아리만 있으면 어딜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살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이 되게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커져서 정말 나중에라도 물론 이제 제가 체력을 계속 키우겠지만 어느 나라 갖다 놔도 뭐 마트 없는 데 없을 거고 커피숍 없는 데 없을 거고 하니까 할 수 있겠다 해서 와 진짜 제 삶이 앞으로 더 버라이티해질 수 있고 옵션도 많아질 수 있고 그게 되게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맞아요. 시작점은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체력을 29살 때부터 달리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달리기가 뭐 그렇다고 저는 막 전력 질주라는 거 아니고 뭐 저 뭐 트라이애슬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약간 저는 수영도 할머니 수영처럼 천천히 해요. 그 대신 꾸준히. 예, 달리는 것도 그냥 정말 걷는 건지 뛰는 건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 시간 조깅으로 하고. 1시간 조깅하고 조깅하면서 뭐 영어 이렇게 뭐 오디오북이나 뭐 팟캐스트 듣고 예, 그래서 와. 1시간씩 운동했던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살 때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검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진짜 자기 개발로의 끝판왕이네요. 그런 거 아닌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순발력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자. 꾸준히 하면 바뀐다. 예, 하루하루 동전을 쌓자. 왜 박세리님이 골퍼 그분이 맨날 동전 얘기했잖아요. 동전을 10원 한 장씩 쌓으면 이만큼 되는 것처럼. 그거를 근데 몸소 보여주고 계시니까. 또. 근데 아마 저도 이런 선배들을 봐왔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순발력이 없다 보니까 머리 좋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막 3개월 만에 막 맞아, 토플 초고속 승진 뭐 하고. 초고속 뭐 30대 초고속 아니면은 뭐 저도 유학 준비했으니까 토플을 막 3개월 만에 완성. 뭐 저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뭐 좀 그것도 그런 사람보다도 더 점수 낮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열등감이 지금도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제가 봐왔던 선배나 또 저도 보여주고 싶은 모델은 빨리빨리 해서 되는 사람 물론 있고 근데 천천히 해서도 그 사람 정도 될 수 있고 뭐 더 많이 오래 더 갈 수 있으면 정말 왜 남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긴다라고도 하니까 이래도 더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선배로서. 요즘 선배 진짜 딱 요즘 선배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막 50대가 되고 막 이러면 좀 쉬고 싶다.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요즘엔 일찍 이렇게 퇴직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근데 너무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시니까. 근데 막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체력 말고 어떤 마음적인? 저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몸 체력이 되는 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물론 이제 지금은 돈을 벌어서 뭐 통장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먹고 살 거는 그날 먹고 살 건 벌어야 된다. 근데 이미 많이 버셨잖아요. 통장에 있는데 뭐 제가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양은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장에 있죠. 퇴직금도 받았고. 근데 그런 느낌 안 드셔요. 저는 왜 제가 매달 들어오는 게 없으면 되게 불안해지고 인색해져요. 저 인색해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만약 뭐 식당 갔는데 돈 내가 낼게 이랬는데 갑자기 그런 거가 내가 내도 되나 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정기적으로 전 30년을 벌어왔으니까 그 불규칙적으로 벌거나 아니면 통장에 있는 것만 갖고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못 도와주고 길거리 갔을 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그냥 지하철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안 주게 되고 저는 그런 제가 될까 봐 너무 무서운데 그러려면 반반태 이런 개념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너무 커서 경제력이 일단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다. 인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약간 다른 개념으로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경제력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자유. 약간 이런 거죠. 왜냐면 나이 들면 당연히 일 안 하고 만약에 뭐 일자리도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런 미래를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거기서의 해방? 약간 더 계속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럼 또 두 번째도 있어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거 두 번째는 제가 비어있는 시간을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신 것 같아요. 평생 그러니까 하루 종일을 뭐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쉴 수도 있겠죠. 쉼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칼렌더 없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기는 건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저를 제 자신을 잘 알아서 그래서 좀 쉼도 좀 계획하시죠? 약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 쉼을 시간대로 계획하기보다는 컨셉을 계획해요. 왜냐면 이제 주말 지나고 왔는데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러면 생각 안 난 적 많지 않아요? 그쵸. 내가 주말에 뭐 했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주말을 프로젝트로 오늘은 영화 보는 날 그러면 그냥 조조부터 심야까지 때리고 뭐 북촌 가서 뭐 만두 먹는다 그러면 그냥 아침부터 만두 먹는 거예요. 짜장면 먹는 날 아침부터 짜장면 3끼를 먹고 그래서 약간 재미를 약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열정이 항상 넘치셨네요. 그렇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 같지는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꾸 몰아붙이는데 근데 제가 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은 다행히도 체력과 제가 하고 싶은 게 같이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50대 후반 뭐 60대 그러면 이 체력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가게 하는 이 간극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되나. 내가 뭐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을 바꿔야 되나 뭐 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검도는 평생 검도에서 80대이신 분이 너무 하시는 분 많아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 거 계속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아르바이트 하신 것도 네. 사실은 그런 거라면서요. 맞아요. 많이 사람들 1만 명 만나기 프로젝트. 맞아요. 제가 그거는 또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원래 모티브를 얻은 거는 이제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있죠. 뭐 1만 시간을 들이면 모든 전문가가 마스터가 될 수 된다.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만 명을 만나면 인생의 스승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1만 명이 제가 뭐 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깊은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스타벅스는 뭐 하이하고 뭐 히얼유와 뭐 커피 주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리프트 같은 경우는 대화 되게 많이 했고 트레더조도 그렇고 뭐 아니면 직원끼리 파트너들끼리도 얘기 많이 했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스승을 만나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만 명을 만나기로 했고 근데 사실 회사를 오래 다니셨고 거기서 더 대단한 사람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셰프 분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사람들의 먹거리를 보고 어떤 먹거리에 관심 있는지가 나는 내 요리 개발에 너무 도움이 돼. 이런 사람을 제가 언제 만나자. 트레이드조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제가 리프트 그 우버 같은 거 운전하면서 사실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화이트 캔이라 그래서 맹인용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태웠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3년 전에는 눈을 볼 수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막 그때 가슴이 쿵하고 그래서 미안한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물어보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제 볼에 풋볼 코치였는데 볼에 여기 잘못 맞아서 시신경이 상처가 났는데 그걸 수술을 날짜를 잡았대요.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술 일정이 다 그래갖고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영구 시각 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 그분 되게 밝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내가 6개월 동안은 집 밖에도 안 나오고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6개월을 페인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그 화이트 케인 지팡이를 사달라 그래서 집에서 걷는 연습하면서 막 정말 무릎판 깨진 데 꼭 깨지면서 연습하고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또 연습했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 저도 정리하고 때 엄청 상처 받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이제 자기는 그래서 지금 다른 그 시각장애인들 컨설팅 해준다. 그게 정말 남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도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이렇게 베풀고 싶다. 그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레퍼런스가 되고 맞아요. 또 트레더조는 캐시어 하시는 분 중에 저보다 거의 20살이 위신데 그분 보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와 내가 이 육체 하나로 20년까지도 살 수 있어.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20년. 볼 수 있으니까 내 시야가 더 넓어져요. 넓어졌네요. 네, 훨씬 넓어졌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첫날 와서 이제 신발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너무 더러워서 이제 구두박스를 갔어요. 네. 역삼역에 네. 말해 역삼역 4번 출구입니다. 구두박스인데 가는데 너무 잘 닦으셔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구두 닦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했더니 이제 약간 그 사장님이 약간 농담인 줄 알고 그러지. 그래서 그럼 견습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됐어.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진짜 올지 몰랐겠죠. 진짜 그런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이 첫 파일이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주셔갖고 문자했더니 진짜 나왔냐고. 그래서 나 오늘 좀 늦게 가는데 그래서 근데 금방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휴일이어 갖고 네. 오고 간 사람이 없어 갖고 거의 이제 날파리를 날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뒤축갈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 2시간 만에 처음 오셨는데 저는 이제 발딱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이제 신발 꺼내드리고 그분 앉히고 저는 이제 밖에 있는데 그 뒤축을 보시더니만 이거 갈아야 된다고 한쪽 갈아야 되고 근데 오늘 안 하고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지금 이런 내친김 해야 되지 이런 거는요. 내일 오라 그래서 그분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사장님 우리 2시간 만에 처음 받은 손님인데 왜 가겠냐 했더니 그 사장님이 오후에 비온 예보 있다고 지금 하면 이거 다 잘 안 붙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본드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정말 프로 장인 정신을 본 거예요. 구두방 사장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뭐 IT 회사 잘 나가는 뭐 VP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서 거기 제가 어저께 7일째 출근했답니다. 매일 진짜요? 네, 매일 풀타임 있는 건 아니고 한 2시간 가서 앉아서 이제 얘기 듣고 이론 수업하고 신발 정리하고 뭐 닦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닦는 거 말고 제가 영업사원으로 해서 맨날 인스타나 이제 그 페이북에 올려요. 역삼역 4번 출구 이런 거. 재밌어요. 어떻게 뭐든지 약간 이 수용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렇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계속 살아있다는 게.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호기심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냥 저 사람 저러려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는 마음 아니면 세상에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이럴까? 그런 거 호기심이 아까 이렇게 오래 지속하고 아까 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퇴직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결국 물론 아까 체력 근데 호기심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긍정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셔서 이런 것도 가능하시지만 이 시간은 이제 오롯이 이제 소속 없이 나 자신으로 이제 한번 해본 그 시기인데 어떠셨어요? 불안하기도 할 것 같고 엄청 불안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구글 아니면 어디 소속의 렛데르가 없는 게 이거구나를 전혀 생각 못했죠. 렛데르라는 게 어떤 타이틀 같은 거? 타이틀일 수도 있고 소속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뭐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내 정체성에 회사나 직업에 너무 많은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심장을 떼면 못 사는 것처럼 직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도 무슨 그 축구를 또 해보려고 축구 동호회를 갔는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 다 회사 얘기하죠. 스탠포드 어디서 근무하는 누굽니다. 아니 축구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기 정체성 이퀄 회사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엔잡러다 보니까 그때도 너무 약간 나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의 정체성 뭔가 구글 떼고 뭐 전무 디렉터 떼고 나의 정체성 뭔가 근데 결국 나의 정체성은 쟤랑이라면 너무 기분 좋아 그런 사람 뭐 저는 이름을 되게 잘 외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와 쟤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야. 쟤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야. 저는 인사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싫어하는 일을 저는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야. 그 렛데르가 새로 생긴 날것의 렛데르가 어떻게 보면은 구글 디렉터 아니어도 그렇게 기억돼도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알바생 괜찮고. 근데 제가 그 트레더조도 마찬가지고 스타벅스도 제가 이제 잠깐 뭐 휴가 갔다가 이렇게 등산을 뭐 2박 3일 갔다 온 적도 있었고 이럴 때 제가 휴가 갔다가 한국에 왔다 갔는데 거기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영어 표현인데 this place would not the same without you. 너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너무 달라. 표가 나. 이런 얘기거든요. 기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we are not used to be without you. 그러니까 이제 너 없이 못 살겠어. 이런 표현인데 혹시 틀렸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표현을 봤을 때 내가 정말 며칠 없었는데 물론 뭐 말로 그냥 인사말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없을 때 내가 표가 나는 사람 들고 나고가 표가 나는 사람 근데 그게 렛데르가 없어도 되는 사람 그거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게 생겼구나. 그래서 지금은 물론 누가 뭐 멋있다. 어느 회사 다녀 그러면 아직도 움찔움찔해진 게 있어요. 불안감도 있지만 그냥 지금 뭐 저 실리콘밸리에서 알바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있고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1년째 됐을 때 제가 갭 이어를 이제 쓰면서 당시 내가 1년 후에는 내가 그래도 풀타임 잡을 원해서 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안정되게 이제 보통의 전통적인 안정되게. 근데 올 1월 말쯤에 1년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불안한 거예요. 나는 1년이 됐는데 난
아직도 알바생 엔잡너 그쵸. 그래갖고 이제 저희 선배 같은 이제 레퍼런스가 되신 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배님 어떻게 저 아직도 엔잡너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로이스 갭이어는 말이야 와니어가 아니야. 이어가 아니라 갭이어는 1과 1 사이의 갭 이어니까 그쵸. 3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푸근해져서 맞아요. 개벼가 와녀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이렇게 그 시간을 넘겨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너무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맨 처음에 로이스 모든 걸 긴 호흡으로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제가 긴 호흡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제 긴 호흡을 봐라 제 강의 주제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보고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맞아요.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저 때는 여성 선배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여성 공채를 안 뽑았을 때요. 비서만 뽑고 그때 너무 여성 선배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알바하면서 그걸 기록에 남기고 네. 또 책까지 쓰게 되는 이유는 잘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잠 더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극한을 몰아붙이는 게 좋았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우리가 이렇게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권고사직이나 이렇게 맞아요. 직업에 대해서 너무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를 왔을 때 무기력감 빠지고 힘들고 이랬을 때 그냥 요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레퍼런스 뭐 맞아요. 그거가 돼 보고 싶었다라는 게 가장 컸어요. 책을 쓴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저도 만나 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저는 이제 곧 언젠가 40대 되는데 뭔가 약간 청춘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버. 그렇게 이제 보실 때는 너무 아직도 어리다 이러시겠지만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세대는 또 자기가 맞아요. 이제 이 안에 있을 땐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선배들을 계속 만나고 네. 싶은 거예요. 네, 뭔가 네. 새로운 레퍼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네, 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뭔가 진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요즘엔 진짜 100세시더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진짜 이게 너무 유동적이잖아요. 네. 뭐 평생 직장 너무 없고 요즘에는 내가 어디서 또 1년 후에 일할지 모르는 거고 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도 약간 인생 후반전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 맞아요. 아닐까. 새로운 선택지 그냥 다 그런 생각이 대안적인 들었어요. 네.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를 보여주는 사례니까 물론 네. 똑같이 하자 이런 게 네, 아니라 맞아요. 이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봤을 때 또 희망이 생기고 네. 새로운 걸 또 계획해 볼 수 있고 맞아요. 가능성을 또 꿈꿔볼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걸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 이거 네. 듣고 계신 분 중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힘든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언젠가 그럴 것 같아라는 약간 불안감을 갖고 계신 네.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저도 저희 주변에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그 직업 때문에 직업의 변화 때문에 불안해 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요 관련된 거를 링크드인에 올렸는데 네. 아니 정말 며칠 만에 45만 뷰가 난 거예요. 와. 이게 10만 뷰 이상은 진짜 그 바이럴 극상인데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걸 보고 와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변화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은 뭐 아기 낳고 경력 단절됐는데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실직됐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 우울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는 최근에 제가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셔서 같이 네트워크에서 비트윈 잡스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말씀해드린 건 뭐냐면 직장의 변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도 아니고 맞아.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니 너무 수면 밑에 잠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미팅 하는 것도 나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좀 나오시라 해서 우리는 보통 직장 그만두고 새 직장 되면 뭐 리멤버나 링크드인에 따라 해갖고 오늘 첫날이에요 하면서 막 배지 올리고 사원증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 정권은 이제 없는 거야. 없고. 그 중간에가 맞아. 너무 자기가 성장한 시간이 엄청 크고 의미는 정말 있어.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수면 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그런 상황 되면 나는 진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네. 다시 돌아보면 나 진짜 열심히 살았네. 맞아요. 이런 것도 꼭 맞아요. 다시 한번 네. 되새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또 하나인데 자신감이 없을 때 자기 이력서를 10번 읽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이력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그럼 그걸 이제 다시 계속 이걸 어떻게 할 것이고 퓨처 셀프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또 있어요. 새로운 게 찾아질 수도 맞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다양한 커리어 노마드라고 하거든요. 저희끼리 네. 다양한 커리어의 어떤 방황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워크숍 같은 거 해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펼쳐놓고 네.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난 이거 싫었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모르죠. 거니까. 예, 왜 그 스티브 잡스가 되돌아보니까 모든 점들이 커넥팅 연결된다고 도넛 했잖아.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네, 맞아요. 다 연결돼 있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알바하면서 그렇게 뭐 이걸 해갖고 내가 다음 잡을 잡을 때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쵸, 없었는데 제가 이 알바를 하면서 리테일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푸드앤베버리지 그 스타벅스 하면서 푸드앤베버리지 산업을 공부하게 됐고 리프트 하면서는 이제 그 로지스틱스나 물류나 트랜스포테이션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막 애완동물 마트까지 막 저 인더스트리 공부하게 됐는데 그 인더스트리를 제가 막 서너 개를 1년 만에 막 공부를 하게 됐어요. 물론 이게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뭐 어떤 잡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뭐 신세계에서 와 정은지 회장님 오라 그러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갈 수 있는 산업군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경험 하나가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 들으시고 다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계획이 있으세요? 다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니요, 진짜 지금은 열려져 있어요. 지금 트레더조는 정말 그 너무 좋은 사례여서 이거 책을 좀 쓰고 싶다. 이 계획은 확실히 있어요. 트레더조가 왜 사랑 중심이고 그 아마존과 아마존과 달리 가는데 왜 여기 성공하는지 마케팅적으로 아니면 경영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걸 좀 얘기해주고 싶다 해서 혹시 관심 있는 출판사님들 그게 그건 계획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계획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방향성인데 어떤 잡을 잡던지 아까 말씀드린 호기심을 항상 열어놓고 하고 살고 싶다. 나의 앞으로의 풀타임 잡을 잡더라도 옛날에 30년 살았던 그 왜 말이 이렇게 귀 막고 달리는 그건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은 있어요. 몇 살까지 일할 것 같으세요? 체력이 되는 한은 할 것 같아요. 네. 정해놓진 않고. 정해놓진 않았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대화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로이스님과의 대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요즘사도 응원하고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뵙고요. 로이스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해주세요. 안녕. 안녕.